네, 안녕하세요. 잔망두크입니다. 자, 오늘은 나는 솔로 17기 순자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, 제가 이제 이번 회차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상철님과 현숙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였고, 이제 두 번째는 순자님 민심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. 이제 순자님은 굉장히 그 이성적인 관계에 좀 솔직한 부분도 있지만, 이제 오늘 보여준 모습에서는 좀 다소 이기적인 모습,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좋지 않은 평을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순자님은 이제 당시에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? 와, 동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뭐요? 제가 20대 초중반에 해외에서 잠깐 공부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놀았던 일본인 여자애가 있었는데, 저는 좀 이상형이 쌍꺼풀이 없고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해요.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좀 김고은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완전히 반대였어요.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한, 어쨌든 이제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의 외모를 지닌 친구였는데, 이게 참 신기한 게 제한된 장소에 남녀가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를 언제 자각을 했냐면은 주변 친구들이 먼저 알려줬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깜짝 놀랐죠. 왜냐면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. 누가 말했냐? 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한 말이,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니고 너가 이제 걔를 쳐다볼 때 너의 눈빛이 말해줬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은 그 당사자는 무조건일 거 아니야. 100% 알지.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제 마음을 전달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의 고백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, 내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거다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리퀘어먼트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일본 사람이어서 뭐 돌려서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이제 좀 석이 나갔던 게, 서로 상황을 뻔히 알거든. 아니, 영국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뭐 술 마시러 놀러 다니는데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. 그래서 이제 뭐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제가 휙 돌아선 거죠. 왜냐면 나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없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구질구질하게 뭐 질척이면은 그 상대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, 제가 이제 정확하게 3주 뒤에 고백을 받고 그 친구랑 이제 사귀게 됐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느낀 점이, 이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 거리가 필수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. 만약에 제가 거절을 받았을 때, 아니야, 너가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계속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당시에 했다라고 한다면, 아마 저랑 그 친구는 뭐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찬가지로 순자님은 영식님에게 크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어 보여요. 자, 그 이유로는 외적으로 만족을 못한다라든지 능력적인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그냥 착한 남자, 나만을 바라보는 그냥 해바라기 같은 남성에게는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더해서 연애를 할 때 그냥 안정감보다는 좀 스릴을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여성 출연자로 보입니다.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다른 거지, 이거는 이제 틀린 게 아니거든요. 옥수님이나 영식님처럼 연애에 있어서 좀 스테이블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, 광수님이나 순자님처럼 좀 불안정한 긴장감이 있는 연애를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냥 서로 각자 다른 유형의 연애일 뿐인데, 근데 이제 왜 욕을 먹냐, 이게 결국에는 순자님은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흥미가 떨어진 상대를 계속 붙잡고, 결국 이제 그 상대는 5일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. 지금 누군가를 선택하기에는 늦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죠.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재미가 없고 미리 흥미가 없을 것 같다면 미리 언지를 줘야지. 그렇다면 영식님도 다른 사람을 알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좀 다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었고, 제 생각에는 순자님은 좀 보험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자, 그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, 자, 이런 말을 했어요.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가져야 너와 나의 관계에 확신을 얻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
생각하진 않습니다. 자, 왜냐하면 만약 이 말이 진실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그 당사자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영식님이 먼저 알고 순자님이 가지고 있는 슈퍼데이트권을 광수님한테 써야 되는데, 순자님이 영식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식님이 이 상황을 스스로 깨닫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았을 때 본인에게서 멀어진 상대를 붙잡기 위해서, 혹은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한 변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. 더해서 이전에 순자님은 사람들에게 이 영식님이 불편하다, 영식님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, 정작 이제 영식님이 정숙님을 선택을 하니까 복수하나? 뭐 돌멩이 차고 싶네 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틀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뭔가 이제 가치관의 존중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고 판단된 회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, 좀 순자님이 욕을 먹는 이유, 그다음에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이유를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고 조심스럽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